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01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28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6% 늘어났습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60% 이상 증가하는 등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단결된 힘으로 극단주의와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축하 전문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와 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와 수소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등 과학기술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로 안정세가 계속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01명이 추가돼서 누적 73,9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80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서울 122명, 경기 133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만 27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부산과 대구, 제주 등 대전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6명 늘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31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서 누적 317명이고 완치 환자는 66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6만 846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지원할 법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추가 구매 상황을 알린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서도 식약처 등의 생산시설 승인과 사용 허가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카페 등에서 음료 섭취가 허용되는 등 일부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들은 대체로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방역 지침 완화로 매장 이용이 가능해진 카페. 음료를 한 잔씩 시켜놓고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 여유를 즐깁니다. 친구 만나서 이제 이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2명 이상이 카페에 올 땐 1시간 이상 머물지 말라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인데 철저히 지켜지진 않습니다. 카페 직원이 이용 제한 시간을 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손님은 마스크를 내린 채 책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수칙을 안 지키는 모습도 눈에 띈니다. 벌써부터 카페 많이 나와서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거를 일일이 언제 손님이 왔고 그 1시간을 이렇게 계속 체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헬스장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가림막을 양쪽에 두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마스크를 낀 채 운동기구를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동네로 나가고 싶은데도 거의 다 펜스로 다 쳐져 있으니까 운동도 못하고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상쾌하고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카페도 가고 운동도 할 수 있어 반갑다는 반응도 있지만 겨우 쑥을 얻은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단 바뀌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면은 이제 확진자가 더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사정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완화한 만큼 업주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유행이 악화되는 거는 정해진 경고하기 때문에 업장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제한적이나마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상 속 감염에서 시작해 산발적으로 확산했던 바탕엔 방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더욱 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엄격한 수칙 준수가 필요한 겨울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집합 금지 조치를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지침이 가혹하다는 겁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PC방을 운영하는 정대준 씨. 가게 곳곳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로 적자가 늘고 있다며 집합 제한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다른 PC방 업주들과 함께 밤에도 가게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하다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영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고정비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다달이 메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폐업도 용이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방역 수칙은 준수는 하되 보이콧을 통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월요일부터 문을 연 한 헬스장. 밤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샤워 시설도 쓸 수 없다 보니 좀처럼 신규 회원은 늘질 않습니다. 그 기존에 기간 걸쳐 있으신 분들만 나오는 상황이고요. 영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운동 오시는 시간대가 이제 8시, 9시 시간대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아쉽죠. 40여일 만에 문을 연 스크린 골프장은 타석 사이 거리를 2.5m씩 띄워서 타인과 접촉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집합금지 조치를 했던 게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매장 좌석의 절반을 쓸 수 있는데 골프장은 8제곱미터에 한 명으로 제한한 것도 불만입니다. 7m 정도, 8m 정도 그 간격이 있으면은 식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지금 못 들어가도 한 3개 정도는 기본 들어갈 거예요. 그게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행정상으로 너무 말이 안 되고. 계속 영업을 해온 식당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 완전히 밤에 3만 원 팔고 들어가고 5만 원 팔고 들어가고 했죠. 시간대를 좀 약간 좀 조정해서 약간 좀 장사 좀 그래도 조금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고사 상태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실효성하고 또 이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불만이 많아지면 거리두기의 세부 지침에 대한 이제 신뢰도 떨어지고 잘 안 지켜지면 코로나 또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자영업자가 원하는 대로 지침을 완화할 수는 없는 상황. 이제라도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상황에 맞춘 세부 조치로 휘둘리지 않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공연과 영화계 단체와 종사자들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연장 내 좌석 띄어앉기와 관련해서 좌석의 70%까지는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연극, 뮤지컬, 영화계 단체 등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극장과 공연장에서의 코로나19 2차 감염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창작자와 문화산업 종사자에 대한 금융과 임대료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선 9월까지 국민 60-70%가 두 번째 접종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YTN 뉴스에 출연해서 알려진 바로는 백신 접종 이후 60일 안에 효과가 보이고 9월 말에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방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총리로서 행정의 책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정치 영역으로 돌아간다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선거에 출마하든 평당원으로 남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로 가장 먼저 들어올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다음 달 초에 국내에 처음 들어오고 제품은 화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들어올 물량은 1,000만 명분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백스에서 다음 달 초에 백신을 받겠냐는 연락이 와서 받겠다고 답변하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도 물량은 화이자 제품 5만 명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업체인 유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6,919에 대해서 임상 1, 2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7개, 치료제 15개가 됐습니다. 6,9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재조합 백신으로 미국 노바백스사의 백신과 같은 방식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에 38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와 사과 등의 공급량은 평상시보다 1.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한파까지 겹쳐 서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계와 기업에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38조 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이 공급됩니다. 10조 1천억 원 수준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대출과 신보 기부 등의 보증도 만기가 연장됩니다.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 3월 지급분 1,147억 원이 설 전에 조기 지급됩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5만 명에 다음 달까지 10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5만 3천 가구에 연탄 쿠폰 3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 지역경제 안정, 명절 온기를 지켜내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이어 이번에 설 민생 안정 대책과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네 시장 장보기 같은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이 제공되고 다음 달엔 온누리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가 현행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와 무, 사과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 늘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9만여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0.6%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0.6% 늘어난 28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11.6%, 승용차 15.7%, 무선통신기기 60.5% 늘었고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기기는 줄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과 중동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 늘어난 286억 달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올겨울 유난히 눈이 자주 내리는 가운데 이번 달 전국 평균 눈 내린 일수가 7.2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1월 전국 평균 눈이 온 일수가 총 7.2일로 평년보다 3.1일 많아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내린 이유는 북극의 온난화로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부근까지 남하에 영향을 준 데다 열대 태평양 부근에서는 라니냐가 지속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기상청은 2월에도 동해안으로 국지적인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순까지 한 차례 정도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함께 정치적 극단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즘과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임사 주요 내용과 강태욱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Through a crucible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anew, and America has risen to the challenge. The dream of justice for all will be deferred no longer. A cry for survival comes from the planet itself, a cry that can't be any more desperate or any more clear. And now, a rise of political extremism, white supremacy, domestic terrorism that we must confront and we will defeat. Today,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대선 불복과 의회 난동 등의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 전진의 길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 분열이 아닌 통합, 어둠이 아닌 빛에 관한 미국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극심한 분열 이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병치레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군 사열을 받고 새로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인파 없는 약식의 거리 행진으로 백악관에 입성해 5시간 만에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의 일성은 통합입니다. 하지만 분열에 따른 테러와 무장 시위 위협에 이렇듯 시내 곳곳이 통제되고 차단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 같은 장벽을 걷어내고 미국을 회복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친환경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장관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 정책실장을 필두로 과학계 의견이 국정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는 친환경 정책과 과학기술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요약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선인 시절 공약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Third one I'm going to sign, and that's what I'm going to do while you're all here, is the commitment I made that we're going to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as of today. 자연스럽게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기 설치 등을 이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최고 과학기술 정책기구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취임 전 지명하고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취임 19개월 후에야 과기정책실장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확연히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신임 과기정책실장인 에릭 랜더 MIT 교수는 바이오 분야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전학자를 해당 실장직에 앉힘에 따라서 향후 바이오 분야에 이제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 어떤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현안인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백신 투자 등에도 과학계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미국의 상원과언을 모두 장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세계 과학계에 미칠 영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취임 축하 전문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루어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와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했습니다.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재감염 위험이 있으며 백신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와 현지대학 연구진은 코로나19 완치자 혈청을 대상으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를 실험했더니 이같이 확인됐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남아공발 변이는 기존 완치자 혈청에 들어있던 중화항체에 무력화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잠정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발 변이는 재감염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의 효과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19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화이자와 텍사스 의대 공동 연구에서도 화이자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엔테크가 주도한 이번 연구에서도 지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의 혈액 속 항체는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걸고 백신 전담 장관까지 지명했지만 접종을 시행할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를 기록한 고노 행정개혁 담당 장관. 요즘 직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백신 유통과 접종 등을 총괄할 책임자로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노 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国民の皆様が安全で有効なワクチンを一人でも多く一日でも早く接種できるように全力を尽くしてまいりたい。 다음 달 말 접종을 시작하는 의료 종사자 등에 이어 일반 국민의 접종 일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에 접종을 시작해 7월까지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전에 마치겠다는 것은 개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국민 불안을 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접종 준비를 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ワクチンが本当にいつ入ってくるか、その量も流通のこともよくわからない状況の中で、課題というか不安が多いというのが現状になると思います。 영하 수십 도의 초저온 상태가 필요한 백신 보관과 유통도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냉동고 10,000대를 각 지자체에 보내겠다고 했지만 언제 물량이 확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出来上がっているのは200台強ぐらいで、最終的にその2000を超える台数を作ら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ですね。 마쓰이 오사카 시장은 올 여름까지 국내 백신 접종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모두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2024년으로 연기할 것을 정부가 IOC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기 위해서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생물 반응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